반갑습니다. 흑석 김희견 선생님의 샤넬과 아파트는 오늘이 가장 싸다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로 따진다면은 흑석 김희견 선생님께서는 샤넬과 아파트는 오늘이 가장 싸다는 논리를 펼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으로 샤넬과 아파트는 오늘이 가장 싸다는 이 행동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흑석 김희겸 선생님이십니다. 김희겸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겨레 기자 출신이죠. 그래서 김희겸 선생님은 수년 동안, 수기간 동안, 긴 세월 동안 어떤 주장을 하셨습니까? 네, 중산층이 아파트를 사면은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네, 절대로 아파트를 사면 안 된다 그랬고, 또한 김희겸 선생님께서는 임대주택 예찬론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임대주택에 살아야 된다는 임대주택 찬양론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죠, 행동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김희겸 선생님의 이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는 김희겸 선생님, 한국의 피터 린치라는 이 부동산계의 피터 린치라는 김희겸 선생님의 부동산 투자 전략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잘 살아야 되겠죠.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면 100만 원 버는 것. 샤넬이요, 내일 7월 1일부터 가격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가까이 인상을 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마찬가지죠. 샤넬 가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오늘이 가장 싸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샤넬 가방이 이제까지 단 한 차례라도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없죠. 아파트, 여러분들 부동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모든 부동산이 내려갔던 시기가 미국에서는 단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대공황기였습니다. 1929년도부터 1935년도 그 시기 외에는 모든 부동산이 내려간 적은 없었고, 그리고 모든 부동산이 올라간 시기는 많았죠. 한국에서는 1998년 IMF 때 단 1년간만 모든 부동산이 하락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2008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부동산이 내려간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일부의 수도권, 그러나 다른 곳은 오히려 상승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샤넬 가방하고 아파트는요, 오늘이 가장 싸다는 이 논리가 정확하게 들어맞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공황기 이후, 금융위기 이후 다 종고점을 다시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김희겸 선생님은 너무도 지금 존경스러운 분인 게, 자, 지금 재개발 어떻게 했냐, 이건 지금 따질 상황이 아니라, 자, 김희겸 선생님께서 흑석에 상가주택을 매입했을 때 당시가 투기과열 지역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정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서민층들은 대출이 규제에 따라서 40% 정도 대출이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나 김희겸 선생님께서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160%입니다. 160%. 내 원금의 160% 레버리지. 그러니까 서민들은 40%, 그러니까 최대 40%예요. 네. LTV, DTI 다 묶어놓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차이가 난다. 이 능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김희겸 선생님을 따라하는 투자는요, 백전백승이에요. 김희겸 선생님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부동산에서 인간지표입니다. 이 사람이 투자하는 곳은 모든 것이 돌덩이가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인간지표가 한 명 더 있죠. 누굽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현미. 떡상 김현미 선생님. 대표적인 대한민국에서 인간지표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아파트 폭락한다고 얘기를 던지는 순간 아파트는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분이 얘기를 한번 던질 때, 집 팔아라고 던질 때부터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안타깝다. 네, 그리고 무슨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연끌을 해서 아파트를 사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 그리고 코로나 때, 그리고 봄이 지났을 때, 그런 게 때부터 또 떡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간지표 한 명,
흑석 김희견 선생님이고, 김희견 선생님을 따라가는 투자는 100% 백전백승의 전략을 가졌다. 승률을 가졌다. 그리고 김현미 선생님, 이분이 얘기했던 반대로 하면은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상 지금 김현미 선생님하고 흑석 김희견 선생님의 이 지피지기를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누구를 반대로 하면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누구와 똑같이 가게 되면은 대박이 터진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맞박에 적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죠. 자, 김희견 선생님이 또 아파트 샀어요. 네. 이때 아파트 살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여러분들 시기를 정확하게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선생님께서 서울에 연끌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한 시기가 딱 겹쳐버립니다. 그때 이 시기에 우리 아시겠지만 흑석 김희경 선생님께서는 과감하게 갭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 사죠. 강남 아파트 샀어요. 13년 만에 또 첫 집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샀었죠. 상가주택을. 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있죠. 지난해 7월입니다. 여러분들 김현미 장관이 지난해 7월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끌. 서울의 아파트 산 사람들을 영끌이라 그러고 뭐 대출 40%예요. 무슨 영끌입니까? 그리고 안타깝다 매우. 근데 우리 이 거꾸로 하면은 대박 터진다고 했죠. 거꾸로 하면은 인간지표. 그러다 대박을 보여주는 인간지표인 우리 흑석 김희경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130제곱미터를 13억 8천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가 18억에서 19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따지면은 6에서 7억 원 정도를, 네, 거의 한 6억 정도 시세 차익을 보고 있다. 여러분들 1년도 안 됐죠? 어디서 6, 7억을 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민들이. 그런데 이분의 투자 전략은 또 매우 신기에 가깝습니다. 매우 신기에 가까워요. 자, 이 금액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3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아파트의 실거주 중인 집주인과는 한 달 뒤인 8월 말에 7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걸 매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집이 하나 있어. 근데 이게 김희겸 선생님께서 이 집을 발굴했어요. 김희겸, 우리 인간지표. 대박의 인간지표를 보여주시는 김희경 선생님께서, 자, 이거는 많이 좀 조회를 많이 했겠죠. 임장을 한 수십 번 다녔을 거고, 그리고 이 집을 찾기 위해서 왜 김희경 선생님께서는 이 집을 선택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갭 투자가 아니에요. 갭 투자 방식을 보세요. 네, 똑같은 갭 투자죠. 근데 이 집주인이 있습니다. 이 집주인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집주인이요, 집을 팔고 여기를 전세를 사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이 집주인이요, 분양을 받은 경우입니다. 대부분 99% 분양을 받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양을 받아갖고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등기를 쳐야 되죠. 잔금을 치고 나면 이제 등기 치죠. 내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등기를 치게 되는데, 그럼 이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 사람이 다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은 미리 집을 팔고 그 분양을 받은 집에 등기를 치기 전에, 입주를 하기 전에, 등기 친 다음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겠죠. 입주를 하는 동안 전세를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전세 사는 집은 같은 경우는 이 집주인이 전세 살면서 분양된 아파트를 들어가는 동안 갈아타는 기간이죠. 나는 전세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경우가. 대부분 전세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갭 투자 비용이 작게 들어갑니다. 갭 투자 비용이 굉장히 작게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맞박에 좀 치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은 뭐 입지를 분석하는 방송, 그리고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그리고 갭 투자하는 방식까지 총 4가지를 여러분한테 계속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기회가 안 나왔습니다. 이 갭 투자 방법, 일반적인 갭 투자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딱 시기가 딱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는 대부분 보시면은 분양받은 아파트,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상태고, 그 입주를 하게 되려면 잔금 치고 나중에 등기 치고 그다음 입주를 해야 되죠. 그 기간만 전세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전세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비용이 작게 들어간다. 지금 이 아파트는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신축 아파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축 거의 뭐 준신축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도 뭐 적당하다, 뭐 50% 정도 하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따로 전세를 계약하기 위해서 전세 세입자를 우리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네, 7억 원이라는 전세가를 빼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빼고 들어가요. 네, 빼고 들어가죠. 어차피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김희겸 선생님의 투자법은요, 정말 신기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뒤, 여기 나옵니다. 1년 뒤, 여기 나오죠. 1년 뒤에 김 의원 가족이 실입주하는 조건으로 매입한 갭 투자 방식이다. 이게 무엇이면 신종 갭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세입자를 구할 필요가 없는, 그리고 서로가 가장 안정적인 갭 투자 방식이다. 김희겸 갭 투자 규제 직후 갭 투자로 강남 아파트 사타. 그래서 시세 6억 이상.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 때 갭 투자 지금 뭐 얘기 나왔죠. 710입니까? 네, 규제가 발표됐을 때 그 이후에 갭 투자를 했어요. 710 규제 대책은 갭 투자 하지 마라. 네, 갭 투자하지 마라는 이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갔죠. 왜 거꾸로 갔습니까? 정책을 거꾸로 가게 되면 이 대박이 터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김희겸 선생님, 우리 존경하는 김희겸 선생님께서는, 흑석 김희겸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시장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고 했는데 정부 정책은 시장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시장은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부도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 김희겸 선생님께서 몸소 체험을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후의 상황들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똥값이 됐습니다. 작년 7월 달 이후로.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기사 나왔어요. 34평 강남권 뭐 반포입니다. 아코르 리버파크 아리팍이 네, 39억 8천만 원. 국평이 이제 40억이 다 왔다는 겁니다. 40억. 천장이 뚫렸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 지금 내다본 거예요. 미래를. 네, 다 내다본 거죠. 그래서 앞을 내다보는 신기에 가까운 우리 흑석 김희겸 선생님.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거를 우리가 논란이 또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김희겸 선생님 투자법이. 자, 이전에 보시면은 18년도 7월입니다. 규제가 엄청나게 했습니다. 8.2 대책이 터지고 9.13 대책이 터지는 그 와중에 전쟁터와 같은 포탄이 날아들고 총알이 날아드는 이 와중에 김희겸 선생님께서는 서민들, 우리가 중산층은 40% 대출을 묶어놓은 상황에서 투기과열 주고 이분은요 170% 130에서 170% 이거 논란이 좀 있어요. 어떤 분은 130%라 그러고 어떤 분은 170%라 그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서민들에 비해서. 이 대출을 완전 영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끌이 아니고 지금 초인적인 어떤 영끌입니다. 대출이에요. 사방팔방 다 끌어다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억 7천만 원. 이분이 실질적으로 지불한 돈은 지금 몇 억이 안 되죠. 뭐 4억인가?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흑석의 상가주택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재개발이 중요하죠. 서울의 재개발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서울에 왜 흑석의 상가주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의문을 든 적이 없으니까 왜 재개발 흑석 김희겸 선생님께서는 아까도 지금 아파트를 샀다고 했죠. 강남 아파트 작년에 7월 달에 샀을 때 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샀을까? 그리고 지금 2018년도 7월 달에 항상 7월 달에 사네요. 이분들은 김희겸 선생님은 왜 상가주택을 샀을까? 상가주택은 재개발해서 상가주택은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밑에는 상가죠. 위에는 집이죠. 이거 샀어요. 왜? 호수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호수가. 자, 상가를 호수를 다 포함시킨다고 했죠. 부산 같은 경우는 상가주택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호수가 일체입니다. 일체만 인정해줘요. 그러나 서울은요, 이 상가주택을 사게 되면은 이 상가까지 호수를 1, 2, 3, 4, 그 다음에 이 호수가 집은 5, 부산은 1, 2, 3, 4, 상가 밑에 4개고 위에 호수가 지금 집이 5개면은 한 채만 인정해주고 서울 같은 경우는 1, 2, 3, 4, 5 전부 다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5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소필지라는 거 아시죠? 우리 90제곱미터 이하. 90제곱미터 이하는 연식의 권값이 전부 다 일체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 호수로 인정해 줘요. 호수로 인정해 주고, 과소필지가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재개발의 사업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서울과생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서울의 재개발이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이 어디냐? 상가주택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호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또 사업성과는 연계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흑석 김미경 선생님은 모든 것을 다 내다본 거예요. 모든 것을. 네. 5채가 되니까 이 5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조합 원수가 늘어나게 되고 팔기도 쉽고, 서울은 부산이 한 채가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5채가 된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김미경 선생님께서 하는 투자는 전부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옆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9년도 12월 달에 팔게 됩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 1년하고 5개월 만이죠. 1년 딱 5개월 만에 팔았는데 이 당시에 시세가요 4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는 건지 네, 지금 싸게 팔았어요. 이거 저가로 지금 팔게 된 누가 산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는 분이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미경 선생을. 네, 그래서 이거 다운 계약한 거 아닌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왜? 이때가 지금 25억 7천만에 산 그 상가주택이 42억 원 정도의 실거래가가 형성이 된다고 흑석에서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인근 지역도 그랬고. 그런데 이게 다운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지인 관계가 아니면은 막 가족 관계, 친척 관계, 뭐 아마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42억 정도의 시세라고 한다면은 그때도 아시겠지만 17억 정도의 평가 차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1년 5개월 만에요. 이분이 4억 원을 가지고 투자금 4억 원입니다. 순수 투자금 4억 원. 와이프 명의의 지금 뭐 퇴직금하고 합쳐가지고 뭐 회사 퇴직금 합쳐서 4억 원 정도를 가지고 1년 5개월 만에 17억을 만들었던 전지전능한 뭐 그런 부동산계의 마이더스의 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배워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요, 이분은 정말 입만 살아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신 분이 아니고 임장을 다니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네, 갭 투자는 어떤 그 아파트를 사는 갭 투자를 해야지 가장 안전한가, 어떤 비용이 작게 들어가는가. 그리고 상가주택을 왜 재개발해서 사야 되는지를 몸소 지금 여러분한테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김희겸 씨 부동산 투자로 억대 부자가 되는 법. 여러분들이 참고를 항상 하시고, 그리고 김희겸 투자법은요, 부동산 투자법은 후대의 교과서에 지금 나올 겁니다. 우리 보시면은 경제교과서, 사회면에 사회교과서 초등학교에 우리 김희겸 선생님의 투자법, 너무나 아름다운 이 김희겸 선생님의 투자법은 앞으로 국정교과서에 한 몇 년 지나면 반드시 실릴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녀들을 경제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흑석 김희겸 선생님의 이 경제교육, 몸소 실천하는 부동산 교육, 이 부분들을 후대에 길이길이 남겨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들이 한민족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지금 지금 남겨서 우리가 교훈을 삼키고 배워야 되는 이런 지금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공급 부족 시달립니다. 주택가격지수 34년 만에 최대폭 상승. 멀리 다 내다본 겁니다. 글로벌 지금 경제, 그리고 글로벌 환경까지, 부동산, 이런 부분들까지 멀리 내다보신 김희겸 선생님. 여러분들 공부를 절대 늦추시면 안 되고요. 실전 전략, 투자 전략들을 김희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